경기도 정책에 집중해달라는 코너가 있을 정도로 여러 가지 주제를 예상했습니다만 역시 지방선거라 그런지 유권자 친화적 주제들을 계속 말씀 주고 계십니다. 자, 이번에는 김은혜 후보께 먼저 정책 주도권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전반전에 했던 것처럼 역시 4분의 시간입니다. 네. 그거 하나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네. 후보님, 지난번에 규제 완화 말씀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경기 북부 같은 경우에는 성장 촉진 권역을 따로 또 지정을 하도록 하겠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성장 촉진 권역이 추가되면 어떤 게 달라지는 걸까요? 성장 촉진 권역을 하기 위한 가장 네. 1번 과제는 규제 완화입니다. 특히 동북부 지역은 네네. 상수원 보호구역이나 접경지역 관련된 규제, 네. 군사시설 보호구역 관련된 규제부터 풀어야 되기 때문에 네. 저는 규제를 푸는 노하우에 대해서는 상당히 경험이 많았습니다. 예컨대 무슨 어떤 사단에 군단에 탄약고가 있다. 요즘은 옛날 방식으로 그렇게 탄약을 저장할 필요가 없거든요. 탄약고 사이즈를 더 줄이고 더 지하로 가도 그런 기술이 충분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규제 면적이 확 줄어들거든요. 상수원 보호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팔당 특별대책지역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성장 촉진 권역은 지금 예. 법을 고쳐야 되는 건데 어떤 규제가 완화되는지는 아직 말씀을 안 주셨어요. 아니요, 제가 방금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군사시설 보호구역. 그거 풀어야지 경기도가 북부가 살고요. 그다음에 성장 촉진 권역을 추가한다 그래서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풀려지는 건 아닙니다. 아닙니다. 성장 촉진 권역으로 정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네네. 제일 먼저 할 일은 네네. 규제를 푼다는 거죠. 왜냐하면 규제를 안 풀고는 그 성장 촉진 구역으로 아무리 지정해봤자 아무 쓸모가 없거든요. 네네. 규제에 다 묶여 있어가지고 어디에 공장을 짓겠습니까? 경기 북부가 그렇게 해서 산업과 일자리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성장 촉진 권역의 1번 과제는 규제를 푸는 거다. 근데 규제를 푸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거는 군이 있고 또 환경부가 있고 그래서 그거는 그 중앙부처를 설득해서 법을 어떻게 국회를 설득해서 고쳐가면서 규제를 하나씩 풀어나갈 거냐. 그 규제가 풀려야 거기에 공장을 짓고 기업을 유치할 수 있거든요. 그런 차원의 말씀을 드리는 거죠. 어떤 법을 고쳐야 하는지는 아시죠? 성장 촉진 권역을 추가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수도권 정비 계획법 맞습니다. 말입니까? 수도권 정비 계획법이야 당연히. 근데 수도권 정비계획법상에 지금 3개 권역이 있기 때문에 그 3개 권역 외에 추가로 성장 촉진 권역을 해야 되고 성장 촉진 권역은 지금 경기도가 구상하기로는 그 안에 이제 세금 감면을 하고 또 이제 연구소를 들어올 수 있게 하는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동안 고통받고 안보 때문에 희생했고 했던 경기 북부 주민분들이 들으실 때는 그동안 규제 완화한다는 얘기는 너무나 많은 경기도지사 후보들이 옛날부터 해왔기 때문에 체감이 잘 안 와닿아서요. 아니요, 저는 좀 더 과감하게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왜냐하면 30초 좀 쓰겠습니다. 네. 저도 30초 쓰겠습니다. 그러면 각각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1분 7초가 남았기 때문에 각각 30초씩 사용하시면 적절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좀 말씀드릴게요. 네네. 성장 촉진 권역 규제 완화를 이야기했는데요. 수원병장이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대통령 선거든 국회의원 선거든 지방선거든 말만 하고는 당선되고 나서는 도망가 버리는 정치를 수도 없이 봤습니다. 저는 22년째 정치하면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입에서 나간 말은 지키려고 그랬고요. 제가 규제 완화를 해봤다라는 거는 제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이든 상수원 보호구역이든 직접 풀어봤습니다. 그걸 압니다. 왜 어떻게 하면 풀 수 있는지. 그래서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30초를 다 쓰셨습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우위를 점하고 있는 의회에서 수도권 정비 개입법을 통과하려고 하면 또 지난한 시간이 걸릴 것인 만큼 법 개정이 아닌 시행령으로 풀 수 있는 것, 즉 수도권 정비 개입법 아래에서 지금 접경 지역에 7개, 6개, 김포까지 하면 7개죠. 그것을 아예 수도권 정비 개입법에서 제외되도록 하는 법안 시행령 개정과 그거는 우리가 정부와 함께 할 수 있으니까요. 또 하나는 북부의 중부, 서부, 동부 안에 첨단 테크노밸리를 저희가 유치해서 북부가 가장 희망하는 일자리를 확보하는데 저희가 더 과감하게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4분이 됐고요. 이제 두 분이 다 30초 찬스를 드시긴 했지만 김윤혜 후보께서는 원래 주도하시는 시간이기 때문에 굳이 사용하신 거지는 않은 것으로 저희가 간주하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상대를 굉장히 배려하시면서 토론하기 때문에 굳이 꼭 30초를 보장해달라를 3번씩 다 안 쓰시게 될 수도 있겠다는 느낌이 좀 드네요.
자, 같은 형식입니다. 유승민 후보께 정책 네. 토론 4분 시간 드리겠습니다. 방금 하시던 말씀 이어하면요. 네네. 판교에 가면 테크노밸리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테크노밸리 같은 거를 경기도 북부에 해달라. 이런 게 수도 없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경기도 북부에 좋은 산업단지 해달라. 우리가 구미에 있던 LCD 공장이 파주에 처음 갈 때요. 처음 갈 때 이런 규제를 풀어가지고 겨우 가느라고 그때 정말 아주 예외적인 그런 조치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파주를 제외하고는 경기도 북부에 공장이라고 할 만한 공장이 잘 없습니다. 전부 다 난개발만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성장 촉진 권역, 그게 수도권 정비 계획법 상으로 관리 권역하고 자연복지 권역하고 과밀 억제 권역, 그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네네. 예? 경기도지사가 할 일은 일단 목표를 먼저 세우는 겁니다. 목표를 먼저 세우고 나서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있느냐라는 걸 이야기할 때 규제 안 풀고는 테크노밸리고 뭐고 아무것도 못하는 지역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제가 저 LG 다른 질문 하나 좀 드려보겠습니다. LCD 가는 건 시행령의 별표를 바꿨습니다. 예, 제가 네네. 다른 유리기판을 다른 질문을 하나 네. 드려보겠습니다. 기본 시리즈에 대해서 저는 제가 네. 도지사가 되면 이재명 지사의 기본 시리즈는 전면 개혁을 할 생각입니다. 네네. 그런데 이걸 할 때 이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그러면 이재명 지사가 기본소득, 기본주택, 기본금융 네. 이렇게 하면서 예산을 들여가지고 청년들한테, 농민들한테 또 문화예술인들한테 지금 현금을 계속 지급해 왔단 말입니다. 이 부분을 이제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거든요. 예를 들면 기본 금융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 지사의 기본 금융이라는 게 청년들한테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500만 원이든 1000만 원이든까지. 그러면 거기에 생기는 여러 가지 비용이나 이자나 이런 건 이제 정부가 경기도가 지원해 준다 이런 취지인데 이걸 모든 청년들한테 다 해주는 겁니다. 청년 기본소득도 만 24세가 되면 모든 청년들한테 다 해주느라고 지난 몇 년 동안 6,500억 원 가까운 돈을 이재명 지사가 썼습니다. 저는 이거는 뭐 우리 국민의힘이 주장뿐만 아니라 제가 평소에 주장해온 그 철학과 맞지 않고 제가 벌써 2년 전부터 이재명 지사하고 이걸 가지고 엄청나게 SNS에서 페이스북에서 뜨거운 논쟁을 했거든요. 네. 그 저는 잘 알고 이거를 청년 플러스 통장으로 바꾸고 싶어요. 예컨대 금융 같은 거는 청년 플러스 통장은 뭐냐면 우리가 어떤 청년은 아르바이트 하느라고 그래도 겨우 학업이고 직업훈련도 못 받고 어떤 사람은 집에 돈 있으면 해외 연수도 가고 이러지 않습니까? 이 차이가 청년들한테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청년 플러스 통장을 해서 월 직업훈련하는데 학원 가고 뭐 이렇게 직업훈련한 50만 원 또 생활비 100만 원 이걸 최대 한도로 해가지고 청년 플러스 통장을 만들어주자라는 걸 제가 지난 대선 때부터 주장을 했습니다. 네네. 기본소득은 저는 이 가구의 소득에 따라서 차별화를 하되 청년 플러스 통장으로 최대한 흡수할 생각입니다. 청년 기본소득은. 그런 점에 대해서 우리 김은혜 후보님 같은 경우에는 이 이재명 지사의 기본 시리즈에 대해서 어떻게 보관을 갖고 계시는지 제가 네.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후보님이 더 잘 아시는 에스테르 디플로 MIT 교수가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네.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분인데요. 예, 디플로 교수요. 네, 이게 한국처럼 경제 규모가 크고 발전한 나라는 기본소득 같은 것보단 선별적 지원이 더 바람직하다 말씀했기 때문에 그 기조에는 저는 동감을 합니다. 그리고 기본소득 같은 게 워낙 그걸 핑계로 해서 오히려 임금 인하의 명분을 줄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오히려 기본소득 재원으로 토지 보유세 올린다고 했었잖아요. 그런 네. 식의 시간이 또 다 차서 그래요? 아, 예. 이제 향후에 있을 그 주도권 토론에 좀 미진한 답변이 있었다면 활용해 주셔도 네네. 괜찮을 것 같습니다.